안 돼요? 응, 안 들려. 그냥 저걸로 이거 연결. 이거 표시는 뭐야? 안녕하세요. 이거 그러면은 들리는지 현지씨 폰으로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현지씨가 제 거 라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현지씨가 제 거 라방을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쵸? 응. 현지씨가 제 거 라방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건 꺼야지. 잘 들리는 거. 그러면 이거를 수음을 크게 해놓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도진이 발행한 햇빛청서 제2호 2권? 1권이구나 이게. 햇빛청서가 총 2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온 햇빛청서인데요. 옥사 아들 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오늘 인스타에 몇 페이지 올렸는데 그거 전문을 읽고 싶다는 분이 꽤 많이 있으셔가지고 읽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집 근처에 성우가 사는데 굳이 내가 읽을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엘리바바와 30인의 친구에서 오디오북을 낭독해 주셨던 최현지 성우님을 전화로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씨는 자고 계시다가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어요. 자다가. 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최현지입니다. 네. 오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 바로 이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 옥사 아들 게이를 읽으러 달려왔어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현지 씨. 아, 이렇게 가까이 살아서 너무 다행이지 뭐예요? 네. 그렇죠. 교양 있는 목소리라고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곤방와 와타시와 현지 데스. 현지さんは 声優です。 今日は 今日は 옥사 아들 게이 오? 読みます。 우리의 친구 이도진 씨가 7월 12일 새벽 1시에 천사가 되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슬퍼해 주시고 생전에 남겼던 글이나 이런 책들을 다시 찾는 분들이 막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도진이가 썼던 글을 더 많은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목사들 게이에는 도진이가 쓴 수필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책 자체가 그렇게 많이 찍지도 않았고 많이 팔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좀 몇 페이지 올려봤는데요. 그 전문을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 여신 최현지 성우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저 지금 네. 처음 보지만 프로이기 때문에 잘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옆에는 누구시지? 라고 쓰셨네요. 옆에는 성우 최현지 님이십니다. 네. 여기는 가수이자 여러 방면에서 네.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신 이랑님. 네. 여기는 성우 최현지 님이십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이제 각을 잡고 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현지 씨에게 넘기고 저는 옆에서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를 이렇게 여기서 말해도 잘 잘 잡힐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조명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방해되시나요? 아닙니다. 네. 게이 아빠를 둔 목사에게 더즌. 나는 게이다. 그리고 목사 아들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성소수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크리스천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더듬듯 생각해낸 것처럼 당신은 나의 존재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다. 처음 꺼내놓는 이야기에 당신은 상당히 웃을 것이고 어쩌면 조금 심각해질 것이다. 나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세상 어딘가에 나 같은 존재에 대해 아주 가끔, 평생에 한두 번일지라도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하우스형 꽃집 옆에는 격자무늬 패턴과 주황색 상호가 붙은 작은 미용실이 있었다. 서울 각지를 떠돌며 기술을 배운 엄마가 고향에 돌아와 차린 작은 가게였다.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엄마가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불우한 청년이 만난 신은 평생 버팀목이 된다는 점이다. 20대에 만난 신을 그녀는 너무 많이 사랑했다. 홍기가 찬 그녀 주변에서 줄곧 권유했지만 본인은 목사와 결혼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목사 와이프는 다 대학을 나와야 하는 줄로만 알았단다. 학교를 다녀야 할 시절에 우물물을 길어다 할아버지 병수발을 들어야 했던 둘째 딸. 그녀가 다른 여자의 머릿결을 만지며 꾼 꿈의 빛깔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담임 목사 중매로 만난 죄송합니다. 네. 담임 목사 중매로 만난 아빠를 엄마는 멀리했지만 신의 행운일까?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운행일까? 담임 목사 중매로 만난 아빠를 엄마는 멀리했지만 신의 운행일까? 반년 뒤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0개월 뒤 임신 중에도 눈물의 새벽 기도를 다닌 엄마는 나를 낳았다. 엄마가 수많은 이들의 머리카락을 만져 번 돈으로 아빠는 신학대학을 다녔다. 그 시간만큼 미용실 바닥엔 검은 털이 켜켜이 쌓였고 나는 그 성게가시 같은 것들이 독이다시 무늬를 가리면 발끝으로 슬슬 밀어 뭉치를 만들곤 했다. 8평 남짓한 그곳엔 고데기에 누른 머리카락 냄새와 찌르르한 파마 중화제 냄새가 가득했다. 싸구려 헤어드라이어 소리를 들으면 미칠 듯한 잠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주소가 리로 끝나는 곳에만 목회를 다녔다. 부족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부는 용감할지 모르니 그 생활 수준은 지금 눈으로 보면 기가 찰 만한 것이었다. 누군가에겐 소소한 품앗이겠지만 성도가 쥐어주는 묵은 쌀 한 봉지, 미역 한 묶음, 나물 한 접시가 사택 살림살이의 전부였다. 11조며 감사 헌금을 제하면 내 식구에게 한 줌짜리 월급인데도 엄마는 좀 늦된 우리 반 여자의 급식비를 내줬다. 용돈도 선물도 케이크도 없었지만 생일 아침에는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라며 설거지를 하는 것이 룰이었다. 조금은 억울해하면서도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군것질이라고 해봐야 잡풀 뜯어다 만든 효소를 얼린 아이스크림이나 매실 엑기스, 그리고 교회와 공유하던 마당 한켠에서 자라던 살구, 자두, 앵두가 전부였다. 동생과
케첩과 마요네즈를 수저 위에 반반씩 짜먹는 게 비밀스러운 재미였다. 일종의 호사를 할 만한 건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일이었다. 그것이 교회에서 피아노 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 큰 후에야 농담처럼 듣게 되었다. 5살 때부터 나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로 피아노 연습을 했다. 피아노 학원에서 고무줄과 공기놀이는 내가 제일 잘했다. 오전 8시 아침 식사 후 성경을 읽는다. 9시 반 주보를 접는다. 10시 아침 어린이 예배에 반주자로 참석한다. 10시 반 끝날 때쯤 성가대 연습실로 이동해 반주를 한다. 11시 대예배에 반주자로 참석한다. 12시 반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 물 드시면서 천천히 하시라고. 어우, 너무 네. 고맙습니다. 다들 감사하면서 듣고 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2시 오후 예배에 반주자로 참석한다. 3시 반 성가대 연습에 참여하여 반주한다. 4시 청년부 모임에 참석한다. 4시 반 귀가 핀이 안 맞은 흑백 주보를 3단으로 접으며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1년 중 50이 일은 내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의 것이었다. 52일. 아, 네. 왜냐면 주일이 매주 일요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52일이죠. 다시. 네. 1년 중 52일은 내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의 것이었다. 짜인 스케줄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때 그 동작들은 일종의 춤이 되었다. 헌신과 찬미의 율동. 게다가 주신 재능을 썩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 재능을 위해 학원과 학교를 보내주는 것은 종교인 아버지가 수고롭게 번 월급이 아니라 가난한 촌사람들의 헌금이었고, 그래서 부모는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가 익숙해지듯 그 말의 무게는 금세 몸에 익었다. 지루한 바흐 대신 H.O.T의 캔디 같은 유행가로 건반을 두드리면 세상 노래를 연주한다고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다. 그 누구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이루마와 앙드레 가뇽은 뉴에이지라기에 몰래 들었다. 산문과 시를 쓰게 된 무렵에는 내가 끼적인 글이 신을 찬미하지 않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뜻도 모르는 세마포라는 단어를 넣어 시를 한 편 썼더니 아버지는 무척이나 감동하셨다. 신기술에 관심이 많던 아버지의 호기심과 자식 과외 한번 못 시킨 어머니의 죄책감이 결합한 결과였을까? 나에겐 친구들이 자랑하는 삐삐나 다마고치는 없었지만 나우누리에 접속할 기회가 주어졌다. (1997년의) PC통신 연결음은 2017년의 공항철도 마냥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줬다. 신방 중에 집에 전화를 거신 부모님은 왜 계속 통화 중이냐며 혼을 내셨다. 10초짜리 야동을 보려고 노력하는 동안 전화는 자연히 불통이 되었다. 나와 동생이 텔레비전을 보았는지 브라운관의 정전기로 확인하던 아버지셨다. 나와 부모님의 집요한 눈치 게임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집에는 교회 주보를 출력하는 프린터와 복사기가 있었다. 나는 빠른 접속을 위해 수십 개의 링크를 따로 모아 출력했다. 그것들을 바르게 접어 책장 틈새에 숨기고는 안심했다. 아버지가 몰던 차는 현대에서 나온 그레이스였다.
차고가 닫히고 소리가 멀어지면 나는 저주라도 걸린 듯 컴퓨터 전원을 누르고 주소를 적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음을 깨달은 아담처럼 나는 10만 원이 넘는 전화비를 치르고 근육질 남자들의 벌거벗음을 망막에 새겼다. 그쯤이 자지를 입에 문 나를 생각하며 첫 자위를 시작한 때였을 것이다. 그 친구는 1980년대 노래를 좋아했고 친구들이 많았다. 다리가 부러져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1년간 지켜보기만 했다. 어쩌다 같은 반이 되었고 어쩌다 친해졌다. 같은 미술부였던 우리는 방과 후 함께 수묵 산수화를 그렸다. 그보다 더 잘 그리고 싶어 개치를 하다가 화선지에 구멍이 나곤 했다. 친구가 미술 입시학원을 다니게 된 무렵 나는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부모님과 교인들이 칭찬하던 재능이라는 것이 결국엔 봉사의 다른 말임을 깨달은 까닭이었다. 작은 온실 밖에 있던 그 친구가 동경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익숙한 나의 세계에 그 친구가 들어오길 바랐고 몇 번은 교회에 와보라고 이야기했다. 친구가 처음으로 자고 간 날 나는 곤히 잠든 친구의 바지를 벗겼다. 따뜻한 정액을 잠옷 소매로 닦았을 때였다. 친구가 내 손목을 붙잡았고 한참 둘 다 말이 없었다. 이 두근거림이 설령 죄의 감각이라도 싫지 않았다. 다음날 빈 예배당에서 기타와 피아노를 어색하게 가지고 놀다 친구가 말했다. 네 여동생이 좋아. 그렇게 친구는 멀어졌고 나는 쉬는 시간마다 다른 동급생과 화장실에 갔다. 멀리 이사가게 되었을 때 그 애가 무언가를 건네주었다. 동생이 그려진 액자였다. 그것은 곧 동생 방에 걸렸다. 그때부터였다. 내 안의 허망한 기도가 메아리 없이 외쳐지기 시작한 때가. 나는 내 상상력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 생각은 제멋대로 떠돌다 발버벗은 남자들이 가득한 모래톱에 자초하기 일쑤였다. 그 모래톱은 찬송가가 들려오는 일요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솟았다가 사정 후에야 사라졌다. 흰 점액질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고 음소거된 흥부는 이내 사그라들었다. 미끄럽고 지저분한 손을 비누로 씻을 땐 이 손가락으로 건반을 만져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워졌다. 신은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시기에 그 죄를 숨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성경은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고 하지 않던가. 회개 기도의 내용은 회개가 진짜 죄를 깨끗게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고범죄는 신을 노엽게 하여 때론 피조물을 포기하게 만든다던데. 회개의 단어들은 점점 흐릿해져 남은 것은 자신을 향한 혐오뿐이었다. 기도는 안테나가 고장난 텔레비전처럼 산산이 쪼개져 멍한 회색이 되었다. 하지만 아멘을 말하기 전 불현듯 외치는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삶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문장은 일종의 주문이 되어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반복되었다. 일요일 오후 4시만 되면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교회는 다녀왔냐고. 핸드폰에 061로 시작하는 번호가 찍히면 아들은 아늑하게 짓눌렸다. 아들은 아득하게 짓눌렸다. 아득. 목사 아들이 정치 이슈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나는 교회를 옮겼다. 목사 아들이요? 목사 아들이. 다시. 네. 일요일 여기부터 다시 읽을까요? 그래요. 네.
좋아요. 물 한 잔 아, 네,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곤니치와. 다시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4시만 되면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교회는 다녀왔냐고. 핸드폰에 061로 시작하는 번호가 찍히면 아들은 아득하게 짓눌렸다. 목사들이 정치 이슈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나는 교회를 옮겼다. 누군가 그런 나를 보고 잠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교회를 소개했다. 밥과 반찬을 함께 갈아 먹어 고기. 다시 읽을게요. 네. 밥과 반찬을 함께 갈아 먹어 고시를 패스했다는 변호사가 다니는 교회였다. 학벌 좋은 젊은 부부가 유독 많았던 그 교회는 남녀의 데이트를 주선하고 연장자가 그 데이트에 동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다. 20살의 귀여운 드러머가 홍대 데이트를 하고 온 이야기는 한동안 주요 화제였다. 뚱뚱하거나 학벌이 딸리는 남자들은 힘없는 맞장구만 쳤다. 데이트 제안을 여러 번 거절한 후 나는 부목사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상대방이 예상할 만큼 심하게 주저하다 꺼낸 얘기였다. 일주일 후 부목사는 동성애자 치료 사례가 적힌 종이 몇 장을 건넸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성애자가 된 것 같다는 한 남자의 간증이 영어로 적혀 있었다. 나는 햄스터 같은 이성애자들만 가득한 이곳을 떠나겠다 했고, 목사는 무서울 정도로 표정이 없었다. 아버지는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곧 천당이라고 반평생을 외치셨지만 남자를 좋아하는 내가 낄 자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짓말이었다. 아빠에겐 저의 존재가 아이러니겠죠. 넉넉하진 않아도 금실 좋은 아내랑 누구보다 주님의 뜻대로 30년을 살아왔는데 명예로운 은퇴를 몇 년 남기고 아들이 동성애자라니 천벌처럼 느껴지실까요? 주가 믿음을 시험하고자 내린 제가 결혼하길 바라시네요. 교회 안 신혼부부 애들 태어나면 교회 안 신혼부부 우는 게 아니고 네, 비염 코 때문에. 푸시- 네. 교회 안 신혼부부 애들 태어나면 이름 지어주신 것처럼 예찬이니 소망이니 하면서 분명 즐거워하셨을 텐데 예쁜 며느리가 배가 불러 오늘 같은 추석에 내려오면 갓김치니 불고기니 이것저것 들려보내고 맞아요. 저 게이예요. 동성애자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으시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뭘 계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요구대로 제가 어떻게 평생을 혼자 살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라셨지만 그 누가 사랑도 없는 고독한 삶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아빠처럼 강한 신앙이 없어요. 나는 그저 태어난 대로 살아왔어요. 누군가는 더 많은 죄를 지니고 태어나는가 봐요. 성경에선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데 왜 나 같은 사람들이 지닌 죄는 결코 씻기지 않는 걸까요? 베드로가 꿈속에서 본 보자기엔 독사며 정갈이며 염소가 가득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는데 시청 광장에는 무수히 많은 돌이 날아다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청년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트랜스젠더는 아담일까요? 이브일까요? 아빠는 20년 동안 한 문장이 반복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평화가 아닌 칼을 주러 온 사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버릇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에는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이유와 변명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정말 사라져버리니까. 조금씩 쌓아올린 말들이 결국엔 벽장이 되어 나를 가두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웃기는 거 있죠? 그 작은 거짓말들이 결국 내 얄팍한 종교적 양심을 자극했다는 게. 전 솔직해지고만 싶었어요. 그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신 때문이라고, 창조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고 몇 번이고 말해봐요. 남자끼리 입을 부비고 학문을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증거가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 계획된 것이라고요. 문장과 문장으로 기워진 말을 다 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 처음으로 떠난 가족여행이었다. 혼인평건이라 적힌 가방을 보고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8시간을 날아간 타국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가끔 도마뱀 울음이 대화를 끊었다.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억울한 표정으로 엄마는 주저앉아 있었다. 처음 하는 이야기도 아니건만 화제는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기만 했다. 결국 집도 절도 없는 60대 종교인의 은퇴 이야기가 나오고 대화는 끝이 났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가난이 아직 우리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의 이름이 호명되자 우리는 조금 초라해졌다. 그제야 서로가 주고받은 무게를 가늠할 수 있었다. 처음 느껴보는 늙은 부모의 무게에 숨이 막혔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숨이 트였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동생은 얼마 전 아이를 낳았다. 그 소식을 듣고 눈시울이 젖는 아버지였다. 참한 사위를 좋아하는 엄마는 더는 일요일에 전화하지 않는다. 가끔 슬픈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오면 새벽에 내 기도를 했나보다 짐작할 뿐이다. 아버지는 가끔 내 이름을 구글에 검색해보는 것 같았다. 내가 만드는 게이 잡지는 알고 계실까? 혹시 5년을 만난 파트너의 존재는? 기르는 고양이는 코쇼 2마리인데요. 갈색 이름이 겨자고요. 턱시도가 간장이에요. 파트너는 저를 캡사이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독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아버지가 은퇴하면 엄마는 다시 미용실을 연단다. 미용실 이름은 분명 아빠가 지을 것이다. 미용실에 파트너를 몰래 데려가 보는 상상을 한다. 아이러니는 우습고 종국에는 즐거이 기억된다. 다행히도 나는 아직 신께 올릴 기도를 정하지 못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다. 나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당최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삶을 앞으로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무튼 이게 지금까지의 나다. 볼품없는 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될지 몰랐다. 이것도 신의 섭리일까? 이 글을 목사 딸 레즈, 트랜스젠더 권사, 먼 훗날 게이 아빠를 둔 목사가 읽게 될 생각을 하니 조금은 두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야겠다. 나는 틀림없이 게이고 목사 아들이다. 물 좀 드세요. 네. 내가 지갑을 가지고 와볼게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현지 씨 중간에 어떤 고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히려 네. 약간 말이 틀린 부분은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거에 연연하면 고비가 생기는데 네. 그런 거에 연연하기엔 앞에 아직 많은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라이브 저장해주세요래. 저 이거 왜 무료로 들었죠? 어머 낭독할 때 트름 나오면 어떡하나요? 하죠. 근데 그 문장 끝날 때까지는 참습니다. 고비는 딱히 없었고 네. 그러나 그거 오히려 갑자기 확 몰입되는 그런 구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몰입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 준이찌가 지나가거나 준이찌가 야옹하거나 준이찌가 문을 막 자꾸 열고 닫고 하면서 지나다녀가지고 준이치였구나. 네,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렇게 초견임에도 불구하고 네, 진짜 처음 네, 읽어요. 이거 거의 한 30분 정도 거의 풀로 읽은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이게 됐나 벌써? 네, 그리고 그래요? 되게 고정 시청률이 되게 높았어요. 오, 와우. 한 168명에서 170분이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매우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도진님께서 네. 남기고 간 마지막 책이 바로 이 뒤로라는 잡지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게이 잡지라고 했는데 맞아.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게이 잡지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바이섹슈얼이나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퀴어 매거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이도진님께서 작년에 암에 걸리면서 이 뒤로를 잔뜩 만들어 놓고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7월 12일에 세상을 떠난 뒤에 저희가 이제 도진이의 사무실을 정리하러 갔다가 이게 정말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뒤로 매거진을 50%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이거 집에 있어요. 받으셨어요? 제 룸메이트. 이게 이번에 반려동물이 많이 나오는 네.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준이찌랑 함께 사진 촬영을 부탁했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좀 사생활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냐면 파트너도 등장해야 되고 해가지고 거절을 했는데 그게 좀 계속 이 뒤로를 보면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냥 사진 찍고 같이 잡지에 남을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사진. 멋진 사진. 멋진 사진이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미리 보기. 네. 원래 정가 26,000원에 나온 뒤로 매거진 3호를 반값. 배송비 포함한 가격 15,000원에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매거진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제가 인스타에 되게 많이 올려놨는데 이도진 계정에 들어가셔서 또 구매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은 수백 건의 뒤로를 깔끔하게 사람들과 나누고 판매 수익금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장례식에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기뻤어요. 제가
지금 준이찌가 똥 싸고 모래를 덮고 있는 소리가 나는데요. 아, 오셨었구나. 네. 제가 그 돈 받는 담당을 했거든요. 장례식에서.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방명록에 이름 쓰는 거를 보게 됐는데 이제 어떤 어머니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뒤로 수익금을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목사 아들 게이 책은 제가 알기로는 뭐 많지는 않지만 소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신 수필을 포함해서 비슷한 분들, 목회자의 자녀들인 게이들이 모여서 여기에 자담을 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자담 내용이 쭉 나오고 맨 뒤에 게이 아빠를 둔 목사에게 글이 들어있는 책인데요. 이거를 몇 권 있는지 찾아보고 나서 또 판매를 하게 되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추천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네. 저도 진짜? 집에 딱 한 권밖에 없어서 이게 되게 너덜너덜 더러워졌는데 이번에 사무실 정리하면서 한 권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개봉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엘리바바 듣는 기분이었어요. 조금 전에 사클에서 다 들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엘리바바와 30일의 친구 프로젝트를 함께 했잖아요. 네. 현지 씨랑 같이. 근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어떤 한 친구의 투병을 돕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합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엘리바바 프로젝트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저는 그 파트너에게 들었거든요. 도진의 파트너에게. 아, 정말요? 매일매일 그걸 제일 열심히 보고 제일 빨리 보고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바바와 30일의 친구는 매일매일 새로운 다른 콘텐츠를 30팀의 작가들이 보내드리는 메일링 서비스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편을 골라서 현지 씨가 매달 읽어주셨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네. 어떤 글들이 기억나시나요? 읽었던 게 주로 이제 작가가 지정이 되어 있던 건 아니지만 좀 아무래도 읽기에 딱 적합한 글을 고르다 보니까 네. 몇 개는 고정처럼 읽게 되는. 이종사님의 소설은 네. 고정으로 읽으셨죠. 진짜. 분량이 엄청 많았죠. 네.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조유리 네. 그분의 글도 기억에 많이 남고 너무 다 장르가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그 엘리바바와 30일의 친구의 큰 테마가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는 네.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기록과 글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 현지 씨가 녹음한 그 파일들과 그리고 이제 또 시 낭송은 또 본인들이 직접 하셨잖아요. 시 쓴 분들이. 네. 그거랑 이제 몇 분의 DJ들이 매달 믹스를 만들어가지고 뭐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믹스를 올려주시고 했었는데 그것들을 사운드 클라우드에 다 이제 비공개로 올려두었다가 올해 갑자기 올해 자동 결제가 된 거예요. 1년치가 또. 근데 작년에는 엘리바바와 30년 친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희가 받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운드 클라우드 1년치 결제를 했는데 그게 또 자동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어차피 1년 더 쓰는 김에 그 계정을 그냥 확 열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자 해서 릴리바바와 30인의 친구 사운드 클라우드를 다 전 공개를 해놨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네. 마음이 제가 갑자기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다행이네요. 다 볼 수 있고. 뭐지? 구독료는 제 계좌에서 나가가지고 저는 시원하다기보다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게다가 그 결제가 무슨 베를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사운드 클라우드가 베를린 회사인가 봐요. 아, 깜짝 놀랐겠다 진짜. 그래서 베를린에서 무슨 돈이 들어왔네 하면서 착각하고 봤다가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빠져나간 상황을 발견했고, 하지만 그냥 즐겁게 1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하자 해가지고 사운드 클라우드에다 전체 공개를 해놨으니까 현지 씨가 읽어주신 몇몇 글들이랑 믹스 음악들? 음악 믹스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거 뭐라 그래? 진짜 DJ들이 이렇게 음악 네, 이렇게 믹스한 이렇게 거? 믹스한 거 음악들, 그리고 또 시 낭송한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검색하면 나와요? 사운드 클라우드에 엘리바바와 30인의 친구 치면 나올 거예요. 사운드 클라우드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근데 아니면은 엘리바바 계정 들어가면 엘리바바와 30인의 친구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면 있잖아. 거기에 사운드 클라우드가 연동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인스타 라이브를 끄고 봐야 됩니다. 홍구님 글도 좋았어요. 엘리바바 듣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그리운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병원에서 헤드셋 끼고 웅크리고 들었어요. 병원에서 계신 우와, 분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본 적 없는 분이 그리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지님의 고향 이야기가 나올 때 준이지가 야옹 소리를 내서 재미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저도 그때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좌 열어주세요. 배터리가 나가서 딱 인스타에서 못 읽은 부분만 또 놓쳤네요. 라이브 저장해주세요. 네, 저장하겠습니다. 유도 어디 보자. 엘리바바 인스타 계정에 사운드 클라우드 링크 있답니다. 다행이네요. 거기 가셔서 우리 작년에 현지님이 고생하면서 읽어주신 여러 가지 글들 또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이제 작업실 누구랑 쓰시냐고. 무슨 같이 쓰시는 줄 알았나 보다. 도진 씨랑 왠지 랑이 씨가. 그래서 그런 물어보신 거 걸까요? 아니에요? 작업실은 이제 누구랑 써요? 저는 작업실은 도진이랑 같이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작업실은 망원동에서 항상 쓰던 분들과 벌써 한 몇 년째야? 되게 오래됐어요. 6년, 7년 아닌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눈 감고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현지씨. 이렇게 제가 감사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초견을 쭉쭉 읽어 내리시는 걸 보면서 정말 역시 직업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좋은 글을 어떻게 한 번에 지금 읽으면서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요. 내용도 지금 이제 눈으로 내용을 넣으면서 입으로 바로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이잖아요. 다음번에 또 목사 아들 게이 책 낭독한 부분 말고 더 내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자담 뭐라고 할까요? 자담? 여기에 이렇게 5분의 목사 아들 게이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담 내용이 앞부분에 들어있고요. 뒤에 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정도가 읽은 거. 네, 방금 읽은 것입니다. 지금 보셨다고 놓치셨다고. 아이고,
라이브 가운데 무슨 빛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랑이 씨가 이거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한테 비춰주시. 이렇게 아까 전에 현지 씨 읽을 때 이렇게 비춰드렸는데 눈에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주위에서 뒤에 벽 쪽으로 열심히 썼어요. 그랬습니다. 책을 다시 인쇄? 하거나 판매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일단 저희가 7월 31일에 도진이 작업실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그 작업실에 있는 책들을 일단은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책을 다시 인쇄하고 팔고 하는 일들을 또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걸 또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담당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이야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우스보강에서 이 책 읽고 울었다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에요? 저는 진짜 그냥 미친 듯이 슬펐어요. 다 너무. 그리고 저도 제가 도진이랑 되게 친했던 이유가 친했던 과거형으로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친했던 이유가 저도 어릴 때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저도 성경 어떤 신에 반항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점에서 도진이하고 대화가 너무 많이 잘 통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반항하는 혹은 이제 도진이의 경우는 반항은 아니겠지만 저는 좀 반항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말들도 보면 나는 칼을 주러 온 사람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고 뭐 세마포라는 단어나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많이 좋고 슬프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제 너무 유머도 있고 캡사이신 나올 때는 되게 좋거든요. 저는 고양이 이름이 간장겨자고 또 자기는 캡사이신으로 불린다는 내용도 너무 좋고 어머니가 나중에 미용실을 차리면 거기에 몰래 파트너를 데려가 볼까 하는 생각한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되게 또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도진이가 신의 놀이 제가 책으로 낸 앨범 신의 놀이를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좋았습니다. 반골 정신 우리들 뒤에 새가 있네요. 맞아요. 저희 집에 새가 한 3마리 있습니다. 그 새. 엘리바바 30인 친구 중에 뒤늦게 알았는데 전편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특병을 돕기 위해 치료비로 후원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작가분들이 글을 이랑 그런 작품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되게 적은 인쇄를 드리고 일을 진행했었는데 다시 이걸 뭐 판매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그 많은 분들의 허락을 또 구하고 그 중에는 이제 단행본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막 전편을 이제 한꺼번에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그때 참여하신 작가분들이 각자 자기 책을 계약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퇴근할까요? 예. 아쉽지만 오늘의 목적은 이 도진이 쓴 게이 아빠를 둔 목사에게 글을 낭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낭독이 끝났고 또 뒤로 판매 소식도 다 전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퇴근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아카이빙해서 24시간 동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온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